안녕하세요. 성공투자연구소 김 소장입니다. 제가 오후에 세진중공업을 좀 가져왔는데요. 오늘 사실 장중한 때 20%가 넘었었죠. 27,400원을 11시에 찍으면서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세진중공업 관련해서는 유튜브에서 사실 영상들 많이 들어오는데 이 세진중공업 단기 고점이라는 얘기들 또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굉장히 고평가되었다는 얘기들을 좀 간혹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사실 조선 섹터 그리고 기자재 섹터를 통틀어서 주도적으로 가는 주들은 대부분이 이 대형주가 한 250%, 300%까지 이미 올라와 있고요. 또 너무나도 잘 아시는 LCA 중공업 같은 경우는 단기 1000% 이상 10배 가까이가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제 조선 섹터들이 강하게 즉 실제 수주장고를 마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바로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장비단, 소부장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진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즉 지금 LCD 현대부터 해서 또 삼성중공업까지 다양하게 거래소 파이프라인들이 넓게 펼쳐져 있으면서 지금 역대급 조선 기자재 섹터에 대한 이 매출들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장 큰 수혜를 갖고 있는 세진중공업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2.5배밖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조선 기자재 섹터 상승하는 것들 보면 예를 들어 LCI중공업의 10배에 비해서는 아직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세진중공업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선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좀 더 뭐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들고 계신 분들도 이제 좀 팔아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 LCI중공업을 사실 2달, 3달 전부터 해서 이 강한 상승 전부터 많은 영상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조선 기자재 섹터 특히 세력들이 매집해놓은 종목에 대해서는 최고가 매도까지 정말 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거든요. 오늘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 세진중공업 아직까지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은 안정적으로 먹고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수익들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세진중공업 개인 주주들과 함께하면서 우리도 똘똘 뭉쳐갈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진중공업 현재 거래 대금이요 5천억이 넘었습니다. 5,120억이에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짜리가 5,100억이 넘었다는 건 드디어 거래 대금으로 따졌을 때는 한화오션이라든지 또는 ACA 중공업을 지금 거의 따라잡고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지금 뭐 거래 상위로 보게 되면 신한투자증권이나 삼성, 토스 즉 개인들의 매수세가 압도적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 메릴린치라든지 외국계 자본들이 일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 외인들도 분명히 흐름들이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 그래요. 이 세진중공업이 됐던 LC의 중공업이 됐던 간에 지금 조선 기자재 섹터로 봤을 때는 지금 타점적으로 이 회사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재무제표를 안 볼 수가 없는데 밸류에이션 잠깐 킬게요.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작년 조안의 매출 컨센서스가 4,165억입니다. 영업이익이 619억. 올해 예상 컨센서스거든요. 그러면 일부 조선 기자재보다는 조금 낮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안정성에 있어서는 압도적이라는 거죠. 왜냐면 LCJ중공업 기대감 치면 지금 많이 올라갔죠. 근데 매출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1조 8,860억 매출 영업이익이 73억이 작년도 결과치였습니다. 물론 올해 지금 6,400억짜리 새로운 계약건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흐름들은 오고 있지만 지금 재무제표 즉 큰손들이 자금을 넣기에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차트를 보게 돼도 오늘 아침 프리마켓 시장에서 보시면 아침에 어떻습니까? 프리마켓 시장에서 되게 잠잠했었죠. 그럼 보통 이 프리마켓 시장에서 변동을 주는 종목들 보면 단기 세력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움직이는 흐름들만 봤을 때는 롱펀드 즉 대형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점에서 물량 소화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보통 이 단기 자금들은 자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점을 한번 줄 때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소화하는데 이건 고점에서 주는 건 하나오션 스타일이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27,400원을 찝고 지금 5일선이 이격도를 상당히 벌려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골이 일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추세를 이어간다는 게 바로 팩트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지금 차트를 2015년까지 길게 빼놨지만 자금들이 우리가 움직이는 추세를 한번 보자고요. 보시게 되면 2020년도 여기를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막강한 자금 즉 해당 라인에서 자금이 들어왔죠. 그럼 얼마에 들어왔습니까? 7천. 메모 한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게 세력들의 평균 단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세진중공업은. 요 라인 때 5,500원 위에서 7,500원 사이, 즉
평균 따지면 6,000원 정도 라인 되겠죠. 이 6,000원에 가장 많은 매수세가 벌써 이미 1년, 2년, 3년, 4년, 4, 5년을 매집한, 즉 롱펀드 자금이 들어온 거예요. LC해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단기 펀드, 즉 한 11개월,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의 단기 펀딩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심하게 주면서 지금 투자 위험까지도 사실 상관 안 하고 끌어올리고 있는데, 지금 세진중공업은 4년 가까이 된 롱펀드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일부 물량들, 즉 여기 만원 라인에서 일부 자금들이 출회되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최근 25년 들어서 지금 해당 라인, 즉 지금이 때가 됐다는 거죠. 5월 달부터 강력하게 매집봉 들어왔고 일부 물량들 출회되지만 이건 이미 벌써 신고가들을 넘어가고 있는 그 추세였기 때문에 매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어느 정도 투자자들도 수익을 정리하고 나와야겠죠. 그럼 세진중공업의 장점은 뭐냐면 중간 매물대, 즉 여기 위에 자 최고층에서 들어오는 라인과 이 중간에 비어있죠. 여기 층의 라인들이 아예 나뉘어요. 무슨 말이냐면 2만원부터 22,500원까지의 중간 라인이 없다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들 일부 출회됐죠. 즉 목표가 대비해서 개인들이 안전적으로 제가 봤을 땐 어차피 뭐 7,000원 라인 잡다고 하면은 거의 250% 정도 상승을 했다 보니까 여기서 안정적으로 빠진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위에서 누군가 매집을 했다는 건데 누가 매집을 했나요? 자 보시게 되면 투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세진중공업 개인들이 117억 정도를 매집을 했죠. 그럼 결과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윗라인 2만원 부근에 여기 바짝 붙은 이 라인에 누가 들어왔냐는 거예요. 자 누가 들어왔습니까? 바로 개인 계좌를 쓰는데 강력하게 현금 48억, 30억 이상 현금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개인 계좌를 쓰는 세력들, 큰 손들 있지 않습니까? 큰 손들이 매집을 멈추지 않고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24%가 올랐는데 외인들이 41억을 들어왔죠. 그럼 외인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고점의 물량을 소화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 세진중업 외인들 보유 비중이 334억입니다. 334만 주입니다. 5.88%.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여기서도 강력한 차이가 있죠. 보시면 자 세진중업 죄송합니다.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조금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꾸 제가 비교를 해서 그런데 자 LC해중공업의 이 보유 비중이 몇 프로죠? 0.76%죠. 그죠? 자 거의 5배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LC해중공업 같은 경우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개인 세력이 가장 크다고 한다면 세진중공업은 이게 지금 재무제표도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외인들도 보유 비중을 점차적으로 넓혀가고 있고 지금 제법 많이 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외인들이 많이 들고 있다는 얘기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롱펀드 자금들이 그대로 빠지지 않으면서 주가를 안정적으로 들어올릴 확률이 되게 높고요. 단점은 뭐냐면 위에서 즉 지금 같은 고점 자리에서 공매도 물량들이 나중에 출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다행인 게 현재 세진중공업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0.40%, 0.20% 낮죠. 이유는 보통 공매도란 건 이 높은 가격에서 대차장고, 즉 빌려서 팔아서 나중에 주가가 눌리면 여기서 사서 갚으면서 이 차익을 실현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매매 비중이 낮는다는 건 아직까지 더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매도를 안 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내가 세진중공업 보유하고 있다 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 높다라고 생각해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앞으로 만약 세진중공업이 세력들 평균 단가 10,000원인데 겨우 250% 그러니까 6,000원 잡는다 치더라도 6,000원인데 이제 겨우 몇 프로 올랐습니까? 64, 24, 4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보통 주도적으로 하는 게 800% 때는 1200% 이상 상승하거든요. 보면 2024년도에 제주반도체, 한미반도체가 몇 프로 올랐죠? 그 시가총액이 세진중공업보다 4배, 5배인 종목들 역시도 800%에서 최소 900% 이상이 올랐죠. 23년도에 에코프로, 자 시가총액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에코프로가 1350%를 먹고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세진중공업 시가총액 1조 3천억, HJ중공업 시가총액 2조 원, 이 H중공업 10배 올랐죠. 그럼 세진중공업 입장에선 지금 기자재 섹터 삼성중공업과 지금 이 HH현대가 얼마나 많은 사실 기자재를 갖다 쓰겠습니까? 그리고 관계 계열사만 6개 업종 자체가 다양하게 하나오션까지 포함한 다양한 업체에다가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 세진중공업의 단기 밸류에이션이 어디까지 올라가겠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최소 지금 이 증권가에서 단기 목표가를 뭐 5만 원 잡네, 4만 원, 8천 원 잡나 했는데 이 추세라면 충분히 6만 원 이상도 노려볼 만하다. 하지만 자 롱펀드 자금들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윗꼬리에서 한번 변동성을 줄 거예요. HJ중공업 투자금고 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갑작스럽게 급락 한번 했다 튀어 올라간 것처럼 변동성은 주겠지만 우리가 미리 전략만 정확히 파악하시고 투자별 매매 동향이라든 이런 기술적인 부분만 확실하신다면 지금은 뺄 때가 아니라 되려 단단히 들고 있거나 더 담아도 될 때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 제가 사실
이 15분, 20분짜리 영상만으로 10년 동안 자산운용부에서 가져있던 제 노하우를 다 녹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선배님들 세진중공업 저한테 일전에 신청하셨던 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평단과 비중까지 고려해서 강력하게 홀딩드린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죠? 밑꼬리에서 일단 일부 물량, 즉 어제같이 하락 구조가 조금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부분 자리에서 일부 제가 던지시는 분들도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본인 가격에 따라서 디테일한 전략을 따로 워딩으로 두르고 있다 보니까 혼자서 주식할 때보다 훨씬 낫다는 말씀들 많이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증권가 기본 분석부터 해서 증권가 찌라시까지 놓치지 않고 있으니까요.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이거 이 조건 없이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높아시면 말씀드린 건데 제가 돈을 받거나 나중에 이 기간이 지나면 유료로 전환된 이런 게 없이 제가 부탁하는 건 따로 있어요. 영상 보시면서 이 좋아요 버튼 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눌러주신 이 엄지손가락 하나,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있죠.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많은 이 투자 컨텐츠, 그러니까 이 영상이 세진중공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 추천 컨텐츠로 등록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제 영상마다 많은 응원만 주신다면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신 분들 더보기 버튼 지금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창이 뜨겠죠. 자, 내가 앞으로 세진중공업 관련해서 최고가 매도까지 함께 이런 전략도 실시간으로 받아보길 원하시면 메뉴에 거 분석 및 대응 전략 누르시고요. 자, 문자가 됐던 카톡이 됐던 받아보실 번호가 필요하겠죠. 0102야 선배님들 번호를 적어주시고 밑에다가 세진중공업,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평단과 비중이 있죠. 이거를 제가 여기서만 알아봅니다. 평단 비중을 적어서 보내시면 제가 앞으로 동의하시고 제출하시면 앞으로 이 특이사항이 있거나 또는 실시간으로 이 부분을 반드시 보셔야 한다 판단하면 제가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단기 변동성이 심한 아이들 있죠. 이거는 이 세력들, 단기 세력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똑같은 방법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원하시는 종목이 있다면 아래다 똑같이 기재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추천 종목에 대한 추천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10년 동안 자산운용부서에 이 수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때 제가 이 뉴스 트레이딩 기법, 세력들의 이런 정보를 통해서 기술적인 타점으로 수익을 참 많이 내드렸습니다. 그만큼 지금도 은퇴는 제가 좀 빠르게 했지만 이 뉴스 트레이딩 기법, 그 대한민국에 돌고 있는 여러 가지 일간지 통해서 정보들을 취합하고 기술적인 허점을 노려서 저희가 수익 좀 많이 내는 전략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런 부분에 단기적인 수익이라든지 또는 중장기적인 수익이 필요하시면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일단 단타나 단기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문자 드리거나 카톡, 텔레그램까지 다방면을 드린 이유는 사실 이게 이 종목을 놓치지 말라고 드리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목표가가 중간에 바뀌거나 손절이나 본절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 신청해 보시면 좋겠고요. 단타 같은 경우 하루 4% 정도 목표가 잡으면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종가 베팅에 관심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추천도 했고요. 수익률도 한 6, 7%면 나쁘지 않죠. 거기에 제일 중요한 수익 검증이 원활하기 때문에 처음 하신 분들 신뢰 쌓기 좋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투자 금액이 8천이 넘으신 분이 우리 종목 3종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10%까지 수익을 냈다? 어떤 걸까요? 무료로 오랫동안 보시면서 검증을 하신 거예요. 선배님들도 내가 만약 단타나 종가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위에 거 중간 거 클릭하시고요. 밑에다가 평단 비중을 적어서 보내시면 종목은 뭐 카톡이나 문자로 쏴드릴게요. 하지만 처음부터 들어가지 마시고 저 찬찬히 보시면서 검증 다 끝내시고 자신감 있을 때 들어오시는 부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분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회사를 다니시던 직장을 다니시던 굉장히 우리 개인들 바쁩니다. 그럼 그런 분들 결과적으로 뭘 준비해야 되느냐, 4분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12월까지 4분기 동안 참 4개월 동안에 내가 일정을 딱 잡아 놓으셔야 돼요. 16주 동안. 일단 보면 제가 이거 세력에 대한 일정들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 1, 2분기에 대형 업종들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면서 뭐였습니까? 관세 부분 얘기 나오게 뻔하다 보니까 기대감 때문에 조선 뭐 조방원 섹터라고 하죠. 이런 대형 종목들이 150%, 250%, 많게는 350%까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올랐어요. 그러면 이런 대형 종목들이 이만큼 올랐다는 건 이 중소형 섹터였으면 거의 그죠? 한 400%, 500%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그러니까 이때 처음에 잡았을 거란 아쉬움 때문에 2분기에 딱 3분기에 딱 준비해서 들어오니까 뭐가 움직였습니까?
중소형 섹터들, 시가총액 낮은 아이들이 움직였죠. 왜 그럴까요? 시장은 이제 변한 거예요. 팩트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엔비디아 있지 않습니까? HBM4이죠. 6세대 반도체 관련해서 4분기에 이제 삼성이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뚝딱 하고 떨어지나요? 아니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헤드본딩 장비나 부품들, 소재들, MLC 기판 같은 아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부장제들.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고, 테스 많이 말씀드렸죠. 80%, 90%까지 올라갔죠. 테크잉, 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이런 아이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마찬가지죠. AI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공조 시스템이나 또는 이제부터 4세대 SMR까지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채 뭐 한 보름도 안 남았을걸요. 소듐이나 리듬, 즉 이제 원전은요 더 이상 물로 냉각해 시키는 세상이 아니에요. 자, 이런 대형 원전의 이런 4세대 SMR에 대한 준비들이 나온다면 소듐 리듬 관련 신소재들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방산조선 마찬가지, 로봇,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보안주들도 마찬가지죠. 클로버 같은 로봇 관련주들 있죠. 이 아이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다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 일정에 따라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런 중소형 섹터들 중에서 9월달 남은 10월 이제 27일까지 해서 2달 정도면 아마 시가총액 때문에 빠르게 올라갔다 내려온 애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 한번 매집을 해놓고 한번 쳤다가 무릎까지 내려온 종목들 있죠. 여길 잡고 어깨까지 먹는 전략으로 한 4종목만 먹을 수 있다면 분명히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래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든 이유는요. 자, 이 안에다가 세력들이 매집해놓은 종목 중에 아직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이 무릎까지 늘린 종목 또는 이제부터 내려오고 있는 종목들 있죠. 이걸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이라 소액이다 보니까 여기서 수익을 좀 많이 내서 두 번째 들어갈 때 이 수익이랑 원금을 더해서 복리로 150%까지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10월 27일 이후로 뭐가 나옵니까? 대주주 회피 물량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거든요. 이 중에 고배당으로 좀 올라간 종목들만 골라서 들어간다면 12월 27일 산타랠리까지 해서 충분히 300%그 알파까지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단타나 종가 베팅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거 클릭하신 후에 밑에다가 세력주라 보내시면 해당 자료집 보내드릴 테니까 천천히 읽어보시고 천천히 대응하셔서 수익도 좀 크게 키우시고 26년에 새로운 자금으로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시자고요. 아셨죠? 자, 앞으로 수익도 많이 내시고 제 영상마다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